그 한동훈 대표. 나타났어요? 한동훈 안 보였는데 찰칵 찍혔습니다. 카페에서. 네, 봉은사 스타벅스. 커피 좋아요. 네. 거기 뒷모습 찍혔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스타벅스는 이거 나 찍으라고 나온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 거기는. 아니 집에 커피 먹는 게 너무 질려가지고 네.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안 찍힌 것 같은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본인 유세로 다닐 때 스타벅스는 뭐 서민들이 못 오는 데 아니에요?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 가는 것도 좀 웃기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찍으라고 간 거죠. 네. 찍으라고. 그냥 몰래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냥 그걸 하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1월달, 2월달에 복귀하는 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네. 당장은.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많이 나오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우월하게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 내에서 한동훈 계열의 의원들의 세력이 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 지금. 지금 친한들이 되게 위축돼 있어. 물총도 안 나가고 막 네. 숨어 다닌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봤자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란 말이야. 나 정치할게요 하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한동안은 복귀하기가 힘들다. 아니 위드훈이라는 팬클럽이 있잖아요. 거기 카페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분이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그 봉은사업 스타벅스인데 아는 척을 하니 정치인 같지 않게 예 하면서 잘 받아줬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살이 조금 오르고 표정도 편안해 보이더라. 살이 좀 이렇게 올라 있는 전했거든요. 모습이더라. 옆모습을 봤을 때는. 그 정치인들은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다만 이념적인 좌우 극단의 편향은 네. 좋지 않습니다. 즉 액션은 분명하되 이념적으로는 유연해야 돼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목격담 정치를 선호하신다면은 지금 한남동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한남동 가서 이런 1인 시위에? 예? 1인 시위에? 아니 키세스 초콜릿이라고 그 이 은박지 둘러싸고 시위대? 밤에 네. 이렇게 고생하는 시위에 너무 네. 추운데 네. 문화에 네. 가가지고 뭐 따뜻한 있지 않습니까? 이 쌍화차 병이라도 하나 주면서 네. 그런 거 차라리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여유로움을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의 현장, 갈등의 현장에서 그걸 조정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오늘 결국은 이랬을 것 같아요. 특검법이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표수가 많이 네. 부족하지가 않아요. 나왔네요. 이제 조금씩 부족한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 만약에 이런 날에 200표가 하나라 특검법 하나로 넘었다. 그러면 한동훈의 조치의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럼 한동훈 재평가 될 수도 네. 있고 어제 이제 PD 수첩을 봤는데 그 내란과 계엄 이 탄핵 국면을 쭉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또 시뮬레이션을 AI로 해가지고 보셨어요? 예. 네, 거기 저도 출연한 거 보셨겠네요. 네.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국민 앞에 나타나서 네. 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저랑 국민의원들이 맡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 거 보니까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정치인은 스토리가 있어야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의 스토리는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다가 계속 덧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숙제가 커피 한 잔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 기자님이나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고 힘들고 약한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조용히 봉사활동 거기에 한다거나 정말 예. 느닷없이 조용히 가서 그러네. 같이 조용히. 위로하고 같이 거기서 막 그분들과 함께 울고 그런 모습을 우연하게 찍히는 것이 훨씬 더 한동훈의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요 찍은 사람 한동훈 아는 사람일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지금 춥잖아요. 춥고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서민 식당 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볶음밥이라도 하나 놓으면서 거기 주인 분들과 얘기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 한동훈 대표가 물론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은 저는 거의 뭐 일본으로 체포가 될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두드러 맞고 몰래 어디 있을 수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좀 책임감 있게 하겠다. 그 혹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런 메시지나 그런 의지를 표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전제가 잘못됐나 보다. 네, 지금까지 그냥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문자로 소통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 아니면은 좀 안 좋은 기사들 링크해서 보내주고 막 그렇게 소통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큰 담론의 정치를 하는 게 이분의 역량상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그냥 뭐 기사 링크하고 뭐 좀 메시지 이런 거 좀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소통하더라고요. 측근들이 누구예요? 뭐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씨 뭐 이런 분들이 측근인가요? 아니죠. 뭐 김종혁 예, 전 최고위원도 비대위원이나 있고, 예. 윤희석 대변인이나 뭐 신지호 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허재무 우리 씨가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용기의 부족인 것 같아요. 용기의 부족이다. 예. 용기. 아니 보니까 오늘 왜 특검법이 왜 들었냐면은 300명 전원이 출석을 했고 내란 특검법은 찬성이 198명, 그러니까 반대는 101명에 기권 1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표 모자라네. 기권을 한다 포함식 이탈표라고 친다면은 한 명만 더 이탈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정이 된다면은 당장이라도 뭔가 지금 가결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느껴져요. 김건희 특검법도 보면은 찬성 196명에 무효 1명인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거보다는 적긴 하지만 적어도 내란죄 특검법에서는 상당수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내란은 네. 어차피 이제 국조가 들어갔잖아요. 국정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부분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하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만든다면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게 그러니까요. 실제로 1차 제의 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더 많이 나왔어요. 198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준지 아세요? 명태균 때문에. 국민의힘 괴멸론을 지금 들고 나왔죠. 명태균 이야기가 이제 김건희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대선 그다음에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실제로 이 가짜 보수 한국에 가짜 보수가 한번 정리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올 것이다. 못 네. 막아요. 네. 못 막아요.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민주당도 알고 있는 녹취록의 10%도 오픈이 안 됐답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 오픈해봤자 아껴둔 뭐 겁니까 이게? 아니 좀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이걸 터뜨리는 사실 지금은 결국 계산이 이거 같아. 결국은 이제 지금 대선 후보 유력 후보가 오세훈 그 서울시장과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모인 상황에서 그런 실찬을 본선 가서 내놓으면 되지. 굳이 지금 예선에서 할 필요 없는 거라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발동 걸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늦은 거예요. 지금 발동 걸고 이걸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명태균 특검법 정도 태워놔야 돼요. 네. 태워놔야 되는데 왜냐면요 이게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 바로 홍준표라든가 오세훈 이런 분들은 검찰은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검찰 수사는 선거 이후로 가자라고 이렇게 저는 물타기 하고 그게 사실은 전국의 흐름에 비슷한 흐름으로서 이렇게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사실 빨리 해야 돼요. 하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정도 아니면 누가 나가도 이번 대선은 쉽지 않다. 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럼 유승민은 이길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보수파의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보수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비상계엄, 탄핵, 총,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케이블 타이 막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고 그냥 보수파 진영의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날에 뭐 경향신문도 하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홍준표, 오세훈, 뭐 김문수보다는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수치가 나올지. 아니 만약에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이 같은 테이블에서 대선을 논의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보수파의 주류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광훈이 계속 사람들 몰고 와가지고 죽이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실은 주류죠. 저는 거기가. 아쉬운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나가서 창당했어야 돼요. 지금 창당했었더라면 확 빨아들였지. 예. 네, 지금 예. 확 빨아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 굉장히 잘못한 게 지역구 간 거예요.
이준석이 되면 18%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조국혁신당에 들어오면서 조국혁신당도 쏠려버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 확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유승민이 나왔더라면은 저는 뭐 이준석 당과 같이 했던 아니면 그 유승민이 주도하는 정당이었던 네. 지금의 이준석 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졌을 거고 그치. 지금의 하나의 이 빨아당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네. 보는데 비례정당으로 갔어요.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결단을 못 하신 거고 그게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잘못 분석하시더라고. 바른미래당 하신 분들이 자꾸. 그래 이게 대선 주자라는 것은요.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의 문제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또 한국 정치가 적대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부분이거든. 맞아요.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국회의원 숫자만 자꾸 집착해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 보니까 춥더라 배고프더라 그러면서 돌아가야지. 그게 저는 바른미래당이 실패를 잘못 분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이란 거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겁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돌아간 거죠. 아, 돌아간 거 거죠. 네. 계속 이제 밀고 나가지 않고. 네네네. 알겠습니다.